혹시 내신 성적 때문에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학생이나 학부모님 계신가요? 아마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요, 성적이 좀 낮다고 해서 길이 아예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내신 4등급, 5등급 학생들이 어떻게 역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아주 구체적인 전략들을 제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내 내신은 이미 좀 그런데 학생부도 딱히 내세울 게 없는 것 같고 심지어는 진로도 아직 못 정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막막한 마음이 드실 수 있죠. 하지만요, 포기하기는 정말 아직 이릅니다. 모든 학생에게는요, 각자에게 가장 유리한 길이 반드시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 길을 찾아내는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그 전략이 뭔지 하나씩 같이 살펴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한 학생이 있습니다. 국어, 수학은 5등급이고 영어는 4등급인 일반고 남학생이에요. 이 친구의 목표는 딱 하나, 취업이 잘 되는 간호대학이나 보건 계열로 가는 겁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간호학과는요, 사실 어느 대학을 나오든 배우는 커리큘럼은 거의 비슷하고요. 졸업 후에 따는 간호사 면허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은 훨씬 넓게 열려 있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전문대학을 빼고도 전국 4년제 대학에만 간호학과가 무려 113개나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기회가 정말 많지 않나요? 그럼 이 수많은 기회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합격 가능성을 확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 학생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꿀팁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키워드는 바로 모집 인원, 면접, 그리고 내신 산출 방식,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 바로 모집 인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동대학교는요, 간호학과 딱 한 과에서만 무려 380명을 뽑아요. 남부대랑 처당대도 200명이 훌쩍 넘고요. 당연히 모집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합격의 문도 그만큼 넓어지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전략은 바로 면접입니다. 특히 이 사례의 학생, 남학생이었잖아요. 요즘 응급실 같은 의료 현장에서는 남자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아직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저는 남자 간호사가 되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어필하면 이게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내신이 평균 4등급대인 학생입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꿈, 바로 인서울 혹은 수도권 대학에 꼭 가고 싶은 학생의 경우죠. 내신으로만 가는 교과 전형도 애매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마땅치 않은 상황. 이럴 때 수시카드 6장을 그냥 버려야 할까요? 아니요. 아직 우리 손에 아주 강력한 카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카드가 바로 약술 논술입니다. 이건 뭐랄까, 정말 마지막 구원의 동아줄 같은 거고요. 2등급 대학생들한테는 최고의 기회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약술 논술이 왜 기회냐고요? 일반 논술이랑은 완전 달라요. 시험 난이도가 수능의 한 70% 수준이고요. 수업 범위도 수원, 수투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신이 6등급까지는 점수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내신이 좀 불리해도 충분히 시험으로 뒤집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좋은 소식은 뭐냐면요. 이 준비 방법이 수능 준비랑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국어는 EBS 교재를 그냥 달달 외울 정도로 반복해서 키워드 찾는 연습을 하고, 수학은 우리가 흔히 어삼시사라고 부르는 어려운 3점, 쉬운 4점짜리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파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랑 정시를 동시에 준비하는, 이거야말로 진짜 일석이조 전략 아니겠어요? 자, 근데 이쯤에서 꼭 이런 걱정들을 하세요. 선생님, 근데 경쟁률 보니까 몇십 대 1이던데 제가 어떻게 붙어요? 근데 말이죠. 그건 그냥 겉으로 보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속사정은 완전 다릅니다. 논술의 실제 경쟁률은요, 발표되는 경쟁률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실제로 작년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에 수능 한 과목 3등급이라는 이 낮은 최저 기준조차 못 맞추거나 아예 시험 보러 오지도 않은 허수 지원자가 절반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경쟁률에 괜히 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내신 4, 5등급 학생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역전 전략 두 가지를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모든 대학이 여러분의 전체 내신 평균을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아요? 대학마다 내신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렇게나 달라요. 서경대나 한성대는 잘 본 거 12과목만 보고 평택대는 딱 3과목만 본다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전체 평균이 5등급이라도 그중에서 잘 본 과목 몇 개만 쏙 뽑아내면 내신이 3등급, 심지어 2등급으로 변신하는 마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정말 그럴까 싶으시죠? 그래서 실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작년에 어떤 친구가 영어랑 한국사 딱 이 두 과목 성적만 가지고 대진대학교 정시에 합격했어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이런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게 바로 마지막.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조언일 수도 있어요. 우리 4, 5등급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모든 과목을 다 어설프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비효율적입니다. 대신 내가 그나마 좀 자신 있는 한두 과목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 이게 훨씬 더 강력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내 전략 과목으로 삼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어 3등급. 와, 그거 어떻게 받나 싶으시죠? 근데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어요. 영어 듣기 평가가 34점이거든요. 이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럼 듣기만 다 맞아도 34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3등급에 훨씬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선택과 집중 전략, 이게 단지 정시만을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약술, 논술이나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때도 한두 과목만 잘 보면 되니까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불안해만 할 시간이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전 드라마, 그 첫 페이지를 써 내려갈 당신만의 필살기 과목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그 한두 과목을 정해서 오늘부터 딱 시작해보는 겁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